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조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TBS가 있는 이 남산과 가까운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딘가요? 남산에 있는 기념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기념관 하니까 참 주변에 기념관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네요. 딱 떠오르는 것만 해도 독립기념관도 있고요. 네. 전쟁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 백번 김구기념관도 네. 있고, 두 분 즐겨 가신 기념관이 아니면 자주 찾는 기념관이 있을까요? 저는 백범 김구 기념관에 그 공원 조성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에도 친구랑 같이 배드민턴 치러 가면서 많이 구경도 갔었고, 근데 서울시는 별로 기념관 안 가셨나 보네요. 예, 기념관을 네. 가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우리나라 박물관도 잘 안 가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해외 여행을 가면 외국 박물관은 그렇게 많이 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죠. 이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왜 외국만 나가면 박물관을 이렇게 갈까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긴 한데. 기념관은 솔직히 별 기억이 없어요. 저도 별로 끌리는 기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거대한 열주나 높은 계단이나 그렇죠. 전시도 좀 지루한 경우도 많고요. 네. 좀 아마도 이렇게 좀 권위적인 느낌 때문에 좀 내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권위적이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전시가 아니라 공간으로 이제 순국선열을 느낄 수 있는 좀 독특한 공간인데 이제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안중근 네, 의사 네. 기념관 저도 안 가본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돌아오겠습니다. 땅을 파헤치고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12개의 기둥 중에 계단부만 투명하게 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또 12인의 단지 동맹 중에 안중근 의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남산공원 한 복판에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숲으로 우거져 있고요. 상당히 우아한 풍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돌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차가운 재료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글라스라는 조금 독특한 재료인데 자연 조경과 어울릴 수 있는 약간의 녹색의 빛깔을 띱니다. 유리 재질을 가지고 있지만 투명하고 차가운 재질이 아니라 반투명하고 따뜻한 느낌을 가지는 재료고요. 그리고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도 제일 먼저 접하는 공간이 로비를 통해서 안 의사가 지금 동상으로 앉아 계시는 한 3계층이 뚫려 있는 굉장히 큰 아트리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맨 위쪽에는 위에서 천창을 통해서 빛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기념관이라는 게 동선을 강제적으로 좀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의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 그리고 이 거사를 일으켰던 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동선을 끌어주게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전시가 맨 위층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맨 위층에서 마지막 전시를 보고 계단실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동선을 끌어냈습니다. 네. 네. 기념관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예쁘네요. 아, 모양도 그렇군요. 예쁘고 네. 건물 색깔도 예쁘고요. 정갈했어요. 예, 무엇보다 이 거대한 열주도 없고 음. 돌계단도 없고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한 것 같았어요. 예, 원래 이곳에 있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긴 했는데요. 네. 그 기념관은 이제 콘크리트로 한옥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제 2010년에 이제 공모전 당선이 돼서 이제 옛날 건물을 허물고 그 뒤편에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공모전 당선에서 완공까지 무려 4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 보신 형태대로 이제 지어진 것도 거의 기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오, 그래요. 왜 그러죠? 어떤 어려움이 네. 있었을까요? 일단 공모전에 당선되고 나서 주변에서 기와 지붕을
얹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야 저기에. 기념관 같아 보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아. 있어야. 예, 그래서 건축가가 뭐 사능은 꿋하게 잘 버텨낸 건데요. 뭐 고정관념이죠. 상상만 해봐도 뭐 저 건물의 기와를 씌워놨으면 정말 좀 웃긴 형태가 아니었을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것 같죠. 저기다 그러게요. 기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게요. 모습이 좀 재밌었긴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아니다 네. 싶으면서요. 전 영상 보니까 뭔가 현대적인 미술관 같다는 느낌이 예, 들면서 맞아요. 친숙한 분위기, 또 공원 같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교수님. 예, 그렇죠. 뭐 실제로 저 건물 디자인은 건축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순국선열을 모신 기념관인 동시에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공원 같은 또 열린 공간을 의도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건물도 이제 12개의 군락으로 좀 나눈다든가 또 건물의 입구도 이렇게 좀 낮춰서 권위적 느낌을 좀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민주적인 시대를 위한 기념관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하긴 이게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어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 의미가 또 퇴색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끈 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네. 12개의 건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4 곱하기 3에서 12개였던 네, 것 같은데 432. 예, 이게 동의 단지의 12인을 형상화한 거라고 예, 맞나요? 맞습니다. 보통 건물에 처음 다가가면 이제 한 건물이나 4개로 조명이 네.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돌아가면 아 이게 똑같은 건물 덩어리가 12개구나를 네. 알 수가 있는데요. 그 12개의 건물은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제 그 결의를 했던 12명의 이제 동의 단지회, 뭐 일명 단지 동맹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단지 동맹. 단지 저도 동맹은 단지 동맹 뭐죠? 잘 모르겠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 예, 단지 동맹 뭘까요? 그렇죠. 뭐 안중근 의사가 넷째 손가락이죠. 무명지를 끊어서 이제 혈서로 뭐 대한 독립이라고 쓰고 이게 결의한 거는 뭐 모르시는 분이 네, 없을 것 들어봤어요. 같은데요. 사실 그 결의에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서 12명이 같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1분이 이제 무명지를 끊고 같이 결의를 하신 건데요. 대단합니다. 뭐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년 이내에 뭐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와 함께 뭐 나라를 판 뭐 이완용 매국노를 암살하지 못하면 뭐 자살로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의미로 그렇게까지. 이제 손가락을 끊고 그 피로 맹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동의 단지회라고 네. 불리는 거고 또 일면 단지 동맹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를 제외한 또 11분이 계시다는 네, 그쵸. 거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뭐 안타깝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뭐 아, 그래요? 네,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하고 체포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자기 부차신 외에도 여러 명의 동지가 더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고문에도 뭐 꿋꿋하게 그 동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분이 누군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 어떤 정말 분들이 참 안타깝네요. 알고 네. 싶고 또 같이 기리고 싶은데요. 궁금해지네요. 또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이 함께 뜻을 결의했던 11명의 투사 한 분 한 분을 건물 하나하나에 그 뜻을 기리는 의미로 담았다는 게 참 인상적인 네. 건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안중근에서 한 분만 모셨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단지 동맹의 정신을 담아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좀 더 끌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건축가분도 이제 안중근 의사보다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담아내려고 더 노력을 했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셨던 그 반투명한 그 재료를 유글라스라 그러는데요. 네, 유글라스. 유글라스를 아. 이제 낮에 보면 더 영롱한 좀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밤에는 불을 켜게 되면 마치 12개의 불기둥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아. 이제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밤에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아름다워요. 예, 멋있네요. 네. 건물들이. 네. 그럼 이 밖에도 건축가가 좀 의미를 부여한 그런 구석구석이 또 있을까요? 예, 뭐 또 다른 거는 이제 이게 12개 같은 크기의 건물들인데 네. 이제 그 의미가 참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파낸 그 흙의 어떤 볼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볼륨만큼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원래 이 땅이 그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라고 아, 해서 네. 그 기억을 이제 안중근 의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형태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상징적 의미에서 이제 장소를 기렸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순국 소녀들을 위한 마음이 잘 담긴, 건축가의 마음이 잘 담긴 그런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또 이 공간이 명상의 길로 또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 명상의 길이 이제 실제로 건물로 들어가는 네. 길인데요. 이제 저희가 어. 보통 건물 들어가는 생각하면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네. 명상의 길은 둘러서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이곳이군요. 예, 그래서 명상의 길을 이제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 특히 이제 오른쪽 검은색 벽을 타고 네.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 소리 때문에 이제 주변 소음도 차단이 되고 아. 이제 마치 이제 좀 경건한 순례 공간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그 물이 흐르는 벽에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살아생전에 쓰셨던 그 글들이 이제 빽빽히 새겨져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글들은 이제 보물 569호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묵이라고 네. 하는데요. 뭐 제일 유명한 글 중에 하나는 뭐 하루도 글을 읽지 않으면 뭐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의미의 그 일일 부독서 이제 구중생 형극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 이제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건물로 다가가면 네.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뭐 암살한 순구 선열이 아니라 당시 시대를 위해서 고민했던 어르신을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참 뭉클한 공간입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소개받으면서 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공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정말 이렇게 몸을 바치신 안중근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11분의 네. 단지동맹의 명단이 밝혀지지 않은 게 정말 많이 아쉽고 네. 또 제가 후손으로서 좀 죄송스럽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더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멋진 건물을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녁에 더 멋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 틈타서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봐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 8시에 끝나면 날 잡아서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네. 자, 서울 공간 산책 오늘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